여러분, 그림은요, 과연 어떤 힘을 갖고 있을까요? 그림이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림의 힘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최상의 리듬을 찾는 내 안의 새로운 변화. 8포인트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김선현 저자의 책입니다. 책 표지가 굉장히 고급스럽죠. 상당히 크고요. 옆면을 보겠습니다. 두께가 상당하죠? 예. 자, 뒷면은 추천사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은 정말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책을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김선현 저자, 책 날개가 없어요. 그렇죠? 이것도 역시 아마 편집 과정에서 의도한 바가 있었을 겁니다. 이분은요, 뭐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세계 미술치료학회에서 회장이시고요. 현재 그 뭐 병원에서 임상 미술치료 클리닉 교수님이십니다. 자, 추천사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뭐 다양한 분들이에요. 정신과 전문의서부터 뭐 브로콜리나마저의 윤덕원 씨의 추천사도 있고요. 4년차 워킹맘의 추천사까지 담았습니다. 다양한 분들의 추천을 받은 그런 책이네요. 이런 거 저 친절한 거 좋아해요. 독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라고 해서 쭉 텍스트가 있는데 한번 보시죠. 순서대로 감상하지 않아도 좋고요. 명화 위에 직접 그림을 그려보아도 좋다. 명화가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책은요 사실 맞습니다. 명화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서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저자인 김선현 박사님은 교수님은요 그림의 힘을 믿는 분입니다. 그리고 미술 치료를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크게 5개의 챕터로 나뉘어져 있어요. 일, 그리고 사람 관계, 그다음에 돈, 그리고 시간, 그다음에 나 자신까지 이렇게 5개의 챕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 챕터 내에는 앞으로 쭉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89점의 명화가 실려 있습니다. 그 그림을 감상하고 그리고 덧대어서 저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독자분들에게 건네는 이야기고요. 여러분을 치유하는 그런 글들이겠죠. 첫 번째 챕터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하루도 수고한 당신을 위한 밤의 테라스. 제가 읽어야겠네요. 빈센트 반 고흐의 밤의 카페 테라스라는 작품인 것 같은데요. 먼저 글이 있는데 좀 머니까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책에 있어서 이 글의 성격과 그리고 뭐랄까 표현 방식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확한 것 같아요. 자, 넌지시 이렇게 이야기를 던지십니다. 네,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이 한 장에 꽉 채워져 있죠. 간단한 설명이 덧붙여져 있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같은 구성으로 쭉 이어집니다. 충분히 넓게 준 여백 필요하죠. 이 책은 사실 목적성이 뚜렷하거든요. 어떤 목적이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을 치료하는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왜 글 부분, 텍스트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냐면요. 명화 굉장히 뛰어난 명화 작품이죠. 그런데 이 텍스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 심리치료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미술치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심리치료를 받고자 해서 좀 알아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다양한 분들의 경험담을 좀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개중 일부의 경우에 그 치료 그 공간에서 그 장소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치료사이신 그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들이었다는 거죠. 바로바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서 그분은 더욱더 고통스러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꽤 착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글이 굉장히 쉬워요. 쉽습니다. 가벼운 터치 같아 보여요. 이건 상당한 내공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글을 읽는 분들로 하여금 직독직해가 가능하게
그리고 바로 해석해서 가슴 속으로 확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장, 그런 필력을 구사하고 계십니다. 뭐 미술 치료를 받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미술 치료의 힘을 믿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더욱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러한 문장들, 문구들일 거라 생각을 해요. 자, 텍스트에 뭐 강조를 좀 해봤는데요. 명화 역시 뭐 대단하죠. 89작품이 실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89작품이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이 되어 있느냐. 뭐 저자인 김선현 교수님께서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림? 뭐 일 수도 있겠지만 책 안에서 이렇게 밝히고 계시는데요. 직접 이렇게 그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환자라기보다는 미술 치료를 받고자 하는 분들과 만남을 가면서 이 그림들을, 굉장히 다양한 그림들을 보여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그런 명화 작품을 고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화 작품의 선정 기준은 그거라는 것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중에 뭐 제가 쭉 보여드렸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그런 그림도 있을 겁니다. 아까 처음에 일러두개에서 있었지만 처음부터 볼 필요 없거든요. 그 그림에 먼저 그것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쭉 볼까요? 어디였더라? 네, 여기 있다. 이런 특징, 이런 재밌는 시간이 있습니다. 나를 알아보는 아트 테라피 테스트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명화 작품인데 뭔가 좀 어색하죠? 예. 창문의 풍경을 채워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 명화 작품 위에다가 그려도 되고요. 이것을 난 훼손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여기 덧댈 수가 없을 것 같아 하면 이 좌측에다 그리면 되겠죠. 그림에서 그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카스파르 프리드리히의 창가의 여인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검사는 어떤 검사고,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그림을 그리셨을 텐데 그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태를 또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아트 테라피가 총 2가지가 있고요.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정직하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건네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명화 작품이 쭉 등장을 합니다. 자, 구성은 쭉 다 보여드렸으니까 조금만 더 보여드리면 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네, 됐습니다. 역시 뒷날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역작을 남기신 김선현 저자께서는 다음을 기약하고 계세요.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김선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띠지를 한번 떼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이 그림이 구스타프 클림트의 그림이에요. 이 구스타프 클림트의 그림인데 보통의 책의 용도와 좀 다르게 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띠지를 떼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독자분들이 자주 앉는 곳, 책상이겠죠. 그곳에 이렇게 비치를 해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뭐 별 이야기는 안 하셨지만 이 그림 자체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그 놀라운 경험을 해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사로잡히셨습니까? 그림의 힘이었고요. 이상 손에 잡히셨습니다.